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SBLC나 뱅게런티 그리고 POF, 프로펀드 등 이런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매입하거나 또 프로바이더를 접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CIS입니다. 물론 여러분 리시버 받고자 희망하는 분들의 회사나 이런 데에 대한 CIS도 나가야 되지만은 내가 이런 것을 제공받고자 하는 프로바이더의 그 CIS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상 누각이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바이더를 만나가지고 뭐 SBS를 의뢰하거나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은 CIS다.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 시트.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그 디테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뭐 회사 이름, 성명, 패스포트 넘버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프로바이더하고 직접 교신을 할 수 있는, 지금은 내가 직접 교신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발행할 미묘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는 꼭 교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바이더, 샌더의 그 전화번호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IS에서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소홀히 해버리면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100% 성공 못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프로바이더가 있고 이제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커넥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커넥터들이 전화번호를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득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파이낸싱이기 때문에 캐시가 움직이고 나중에 일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법률적인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꼭 그 중간에서 그런 프로바이더를 제공해주는 매니저나 커넥터들은 반드시 오픈을 해주고 그 대신에 내가 직접 프로바이더를 상대하겠다는 것을 베니피셔리한테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꼭 여러분들 CIS의 프로바이더의 샌더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그 서류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명심해야 됩니다. 좀 무엇이라 할까? 뭐 그거 없어도 일만 잘 되면 안 되겠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100이면 100 다 실패하게 되고 엄청난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프로바이더 쪽에서 우리는 보냈습니다. 스위프트 카피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를 주는가 하면은 스크린슛을 주거든, 샷을 주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 카드란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어디에 존재하느냐? 세일즈를 위해서. 온라인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매출에 관한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프라인 옵션을 걸어놓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크린샷을 하잖아요. 뭐 중요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알고자 싶은 그 부분들이 나오면은 양터치 버튼을 눌러가지고 스크린샷 해가 저장을 해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바이더가 여러분에게 100만 불을 $1,000,000를 보냈다. 그러면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이제 스크린샷으로 보내줍니다. 요즘 이제 스캐머들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베니피셔리 쪽에서는 여러분 쪽에서는 이것이 뱅크 스크린샷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뭐 스크린샷이라고 받는 여러분들의 것을 다 검토해 봤어요. 뱅크 스크린샷이 아니고 그들 자체적인 컴퓨터에서 그러한 조작된 스크린의 그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스크린샷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자기들의 퍼스널 컴퓨터 스크린샷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국 분들은 뱅크 스크린샷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뱅크 스크린샷을 했다는 것은 뱅크 오피스가 하는 거지 프로바이더도 할 수 없고 샌더도 할 수 없고 브로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뱅크에서 스크린샷을 해서 주느냐?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9%는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가 신한은행이나 여러 은행들을 거래하시면서 여러분이 모바일 폰에서 그 송금을 하고 이런 잔고라든지 이런 거 스크린샷을 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몇 개 은행은 이 스크린샷을 못하도록 해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오용되고 위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뱅크 스크린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가 유럽에 있는 어느 은행의 프로바이더가 100만 불을 보내지 않습니까? 한국의 신한은행의 리시버한테. 그럼 보내면은 예를 들어가 뱅크 스크린으로 보내는 것은 인터널 뱅크 스크린이고 인터널 MT765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내는 뱅크 오피셔하고 받는 뱅크 오피셔가 서로 교신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윈도우 타임을 창문을 연다고 우리 소통하기 위해서 윈도우 타임을 정해가지고 이쪽에서 100만 불을 보내는 은행의 프루브 레터, 그러니까 BCL이죠. 뱅크 컨포메이션 레터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쪽 은행에서도 이것을 받겠다는 뱅크 컨포메이션 레터를 세우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보내는 쪽은 RW를 세우고 받는 쪽은 리시브를 하겠다는 컨포메이션 레터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뱅크 스크린 투 스크린으로 트랜스퍼 옮겨지는 거지요. 엄밀히 말하면 어사인먼트 100만 불을 양도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뱅크 스크린이에요. 뱅크 스크린은 샷을 특별한 경우에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프로바이더가 보내는 스크린샷을 여러분들은 뱅크 스크린샷으로 착오하거든요. 왜 그것이 뱅크 스크린샷이 아니냐? 첫째, 뱅크에서는 뱅크 스크린을 샷해가 내주질 않습니다. 거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의 거의 이 스캐머 프로바이더들이 주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요건도 갖추지를 못했지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루팅 넘버, 자신의 그 코드 넘버, 얼마 보냈다, 자기들의 뭐 TRN, 그 텍스 레이서 넘버죠. 그건 일반적으로 다 그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의 납세 번호니까. 이런 사항만 있지. 여러분의 어카운트 한국의 신한은행으로 얼마를 언제 보냈고 이 보낸 키를 억셉트 했는 뱅크 오피스 아이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뱅크 스크린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유럽에 있는 K란 뱅크가 한국의 S란 뱅크로 보내게 되면은 뱅크 투 뱅크의 윈도우 타임에서 스크린이 서로 만나가지고 샌더의 뱅크에서 보내게 되면은 이쪽에 억셉트하는 뱅크 오피셜의 아이디가 그대로 거기에 딱 찍혀버립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에비던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스크린샷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묻지를 않았을 거예요. 뱅크 스크린샷이 아니에요. 뱅크 스크린샷에는 돈을 보냈을 경우에 이쪽 뱅크 스크린에서 억셉트한 뱅크 스크린 그 당시에 뭐 차지드 뱅크 오피스라 그래요. 차지드. 뱅크 스크린을 관리하는 차지드 뱅크 오피스 아이디가 찍혀 있어요.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전부 다 지금 뭐 스크린샷 주는 거는 그건요. 스캐머 프로바이더들이요. 자기들의 퍼스널 컴퓨터에서 그러한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폰으로 샷 해가지고 주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스캐머들이 스크린샷을 보내면서 또 보냈다고 그 스위트 카피를 보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 전체적인 스위트 카피의 텍스트에 볼드체가 나온다든지 체의 굵기가 틀리는 것이 나온 경우에는 거의 다 그건 가짜입니다. 왜? 짜집기를 하다 보면은 할자체가 좀 굵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스위트 카피를 보고 오른쪽 제일 위 상단에 보면은 이 카피를 보고 보는 쪽에서 오른쪽이 제일 상단에 보면 인터내셔널 트랜잭션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 넘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정확하면은 어느 은행에서나 다 확인이 됩니다. 우리 DHL이나 페덱스에 보면은 그 트래킹 넘버를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 DH를 보냈다, 페덱스를 보냈으면은 DH나 페덱스의 그 라인에 들어가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에서 여러분의 그 트래킹 넘버를 넣고 다 체크하잖아요. 아, 지금 어디서 내 화물이 로딩되고 있다. 지금은 어디로 옮겨지고 있다. 지금은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에 가가지고 에어포트에 있다. 뭐 아니면 지금 델리버리 중이다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스위트, 진짜 스위트 같은 경우, 카피 같은 경우는 진짜 스위트 카피의 오른쪽 제일 상단에 인터내셔널 트래킹 넘버 하는 게 이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트래킹 TR 이렇게 있거든요. 그 번호가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그러면 인터내셔널 트래킹 넘버가 있으면은 은행에 이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얼마의 경비를 줬다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게 진짜로 왔다. 한번 좀 확인을 해달라 하면은 은행에서 특별한 이유가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벌써 거기에 그 스위트 카피에 볼루체가 있다든지 인터내셔널 트래킹 NR이 없다는 점, 이건 다 가짜죠. 다 가짜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위트 카피가 여러분 손에 오는 순간 그 전에는 벌써 여러분의 은행에서 통지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상 말이죠. 왜냐 브리쉘에서 그 스위트를 캐치해가지고 보내는데 바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에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한국 시간 와가지고 그날 오전에 리갈 디파트먼트에서 분류를 하고 한 2시쯤 되면은 클라이언트에 다 이제 통보해주라고 그 결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외환계에서 연락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캐머들이 이 스위트 카피가 뭐 진짜고 서류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냐, 마크를 넣습니다. 마크. 그걸 워터마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름이 가짜인가 진짜 알 수 있는 것이 은행의 진짜 워터마크들은 이 텍스트, 페이퍼 자체에 워터마크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 위에 타이핑이 되면은 타이핑 글씨가 다 선명합니다. 뭐 지방은행 대운행 조사도 뭐 예를 들어 통보할 때 뭐 다 워터마크가 있는 은행에 페이퍼를 내거든요. 선명해.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워터마크로 하나은행 마크를 넣는데 얼마나 틀리는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러한 A4 용지 크기의 스위트 텍스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은행에 마크를 찍어놓고 그걸 워터마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워터마크가 자체적으로 돼 있는 용지에서는 타이핑이 되잖아요. 위에 되면은 글자가 희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터마크를 그림틀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할자가 돼 있는 데 붙였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글자를 볼 때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어떤 스위트 카피를 받았는데 거기에 은행의 마크가 있죠. 그걸 한번 보십시오. 보시는데 보기에 불편하면은 그 마크는 할자 위에다 놓은 거예요. 그럼 가짜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은행의 수표 같은 경우는요, 체크 같은 경우는 워터마크가 있는데 그 워터마크 어떻게 되느냐? 복사를 하게 되면은 수표로 복사하게 되면은 그 워터마크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가짜 진짜도 구별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거기에 익숙하지는 못하니까 이 스캐머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 마크를 찍잖아요. 그러면 그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보실 것이 뭐냐? 제일 간단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요새 그 스위트 카피 받으면 바코드가 나오잖아요, 밑에. 그렇죠? 바코드 있잖아요. 그 바코드 여러분이 찍어 보십시오. 무엇이 나오는지. 대부분이 지메일이나 컴퓨터에 가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글자들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유럽의 C뱅크로부터 이제 스위트 카피를 받았다 합시다. 그럼 이제 밑에 뱅크 오피셔가 전산실의 뱅크 오피셔가 뭐 헤로월드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를 바코드 스캐너를 뜨는 거예요. 뜨면은 뭐가 나오느냐? 가짜는 주로 뭐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주로 지메일 게 많아요. 그 사람 뱅크 오피서 얼굴 나오고 이름 나오고 나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바코드 진짜 은행원이 맞네. 그런데 진짜 바코드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이 스위프트의 카피에 족보가 나옵니다. 이 스위프트를 보낼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머신 Q에 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웃고잉이 되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브뤼셀에 중계가 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데스티네이션 Q인 신한은행 어디에 도착했다. 그리고 앤서백은 언제 받았다. 이게 자동 앤서백이 오거든요. 스위프트는 받았다. 특별하게 리드니스 앤서백은 그냥 자동 앤서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리드니스는 뭔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뭐냐? 받은 은행에서 내가 풀 리스판스피트를 가지고 이 스위트 카피를 받는다.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스위트고 은행 협조가 굉장히 강한 거지요. 사람들이 리드니스 때문에 또 걸려가지고 받아놓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799를 줘놓고도 빼버려요. 좀 그건 뭐 사기꾼들은 아니지만 좀 뭐랄까 고약한 프로바이더들이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이 프로바이더라고 거래할 때는 제일 먼저 CIS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외국의 그런 프로바이더 업체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리 귀찮아도 출장을 나가 런던이면 런던에 나가 그 회사에 가서 대표라든지 매니저를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 만나지 않고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왜냐 이 IT 갖고 장난을 치는 이 엄청난 스캐머들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바이더를 잡는 것도 성공의 척경이에요. 그러면 좋은 POF 만들고 여러분의 사업이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모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고 내일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이 이런 스캐머에게 속지 않는 어떤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이런 것을 오늘 좀 말씀 못 드린 것을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